자, 이번 시간에는 진원도 측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이 진원도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정밀 측정 공학 시간에 배웠고 2학년 1학기 때 응용 측정 실습, 2학년 2학기 때 응용 측정 실무 이렇게 하면서 진원도를 쭉 이론도 배웠고 실습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개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그 필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표면거칠기에서 필터 특성 곡선에서 이렇게 계산해 본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진원도도 한번 계산을 해보는 수업을 할 거예요.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진원도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해볼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진원도라는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어. 공차 해석 시간에 듣고 측정 실습 시간에 듣고 또 뭐 3차원 측정 시간에 듣고 그죠? 그럼 내가 원준석 걸렸다. 진원도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정확한 원에서 벗어난 정도. 한 번에 그냥 딱 맞춰요. 박수. 이설진. 바로 뒤네. 지금 어떤 답을 정해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하고 있는 거를 얘기해 보라는 거야. 진원도란 측정된 원에서 오차를 알아낸다. 박세홍. 진원도란 자, 첫 번째. 오케이. 이후찬 없어? 야, 드림팀 너 이름이 뭐야? 강현재. 근데 이 사진은 언제 거냐? 고등학교 거야. 진원도란? 저도 그냥 이론상 정확한 원에서 벗어나죠. 오케이. 여러분들이 보니까 다 잘 알고 있어. 구희연. 진원도란? 하여튼 뭔가 원이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장선정. 진원도란?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시켜보니까 진원도가 뭔지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있어요. 다들 잘 알고 있고 내가 이렇게 시켜보는 이유는 내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거하고 내가 이것을 표현해서 상대방한테 설명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머릿속에는 뱅뱅뱅뱅 돌아. 근데 말하려면 잘 안 나와. 이것은 불완전한 지식이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100% 말로 표현을 해서 상대방한테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늘 했으면 좋겠어요. 진원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대로 진원도 원이 얼마나 벗어났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진원도를 설명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진원도를 왜 설명해요? 왜 설명하려고 할까? 뭔가 지금 진원도를 측정을 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측정하고자 하는 형체가 그 다음에 기하학적으로, 이게 잘 들어보세요.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원으로부터 벗어난 값 또는 어긋남의 크기, 그죠? 어긋났다는 거나 벗어났다는 거나 같은 얘기죠. 이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는 모든 과목은 다 연결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측정하고자 하는 형체, 그 다음에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원, 여기서 측정하고자 하는 형체, 이건 무슨 형체일까요? 우리가 배운 형체의 종류 3가지 배웠죠? 기억나나요? 그 형체 중에 어떤 형체일 것 같아요, 얘는? 그렇지. 자, 가공 형체예요. 정확한 원이라는 것은 무슨 형체? 얘는 3가지 형체 중에서 하나를 고르다 그러면은 설계 형체가 되겠죠. 그죠? 가공 형체가 설계 형체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벗어났냐, 이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정확한 원이라고 하면은, 정확한 원이라는 말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정확한 원, 이거는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 원의 정의가 뭐예요? 원이라는 것은 평면상의 한 점, 요거예요. 평면상의 한 점으로부터 거리 r, 이게 같은 점의 자치, 즉 여기부터 이 O에서 반지름이 전부 동일하다는 거예요. R1, R2, R3, 점점점점 Rn까지. 그죠? 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완벽한 건데 정확한 원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원이라는 것은 수학적인 정의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공을 했는데 실제 이렇게 생겼다, 이게 지금 가공 형체예요? 이거 원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원의 정의에 의하면 이건 원이 아니야. 이거는 2차원 곡선이에요, 곡선. 그죠?
2차원 곡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얘를 원이라고 얘기를 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블록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었다. 얘는 보나마나 측정해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래서 원 아니라는 거죠. 이거 원 아니야. 그런데 이걸 원이라고 해. 왜냐? 설계에서 얘를 원으로 가공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얘는 원인 거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하학적인 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수학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우리는 이것을 원이라고 한다는 거지. 왜냐? 이것이 원이어야만 이 제품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얘가 원은 원인데 정확한 원은 아니죠. 이런 오차를 가지고 있는 원이죠.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원으로부터 벗어나는 크기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원, 이게 그냥 이거예요. 수학적으로 얘기하는 원이라는 것을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한 거야.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원, 이렇게. 왜냐? 우리가 그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원도라는 게 결국 뭐냐? 가공한 형체가 이 원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냐? 더 정확하게 하면 원하고 얼마나 반지름 차이가 나냐? 이것이 진원도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근데 그걸 우리가 쓰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측정되는 형체가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원으로부터 벗어난 값, 또는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원으로부터 어긋남의 크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원과 진원과 진원도, 뭐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원, 이런 개념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원이라는 게 뭐냐? 아까 얘기했죠? 중심상의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는 것은 반지름이 같다는 거죠. 이게 원이야. 다 같은 게. 근데 이것도 원이야. 무슨 원? 기하학적인 원, 가공 형체, 원형 형체. 그죠? 근데 반지름을 쟀더니 다 다르더라. 다른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그 사이를 우리가 진원도라고 한다. 왜냐? 그게 가장 크게 벗어나는 값이니까. 이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근데 원을 어떻게 가공하냐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쭉 했으니까 이런 거 넘어가고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야. 원이라는 것은 평면상의 한 점에서 동일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진원도라는 것은 원형 형체.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가공 형체예요. 원형 형체의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원으로부터의 어긋남의 크기. 그 다음에 이 진원도라는 것은 어떤 한 점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영역으로 표시가 된다. 공차 역. 이 역이라는 것은 존, 구역, 그런 뜻이에요. 진원도뿐만 아니고 모든 기하공차는 공차 역의 구역으로 표시가 돼요. 예를 들면 진원도가 0.1이다. 그러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요 두 동심원의 차이가 0.1 이내에 있으면은
합격이다 그런 뜻이에요. 원형 형체가. 그럼 얘는 뭐 이렇게 타원형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진원도를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굴곡을 여러 개 가지고 이런 형상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떻게 가지고 관계없는데 0.1 안에만 들어있으면 된다, 이렇게 진원도를 규제를 하는 거예요. 진직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진직도 측정하는 실습을 했는데, 저 정반에서 우리가 전기 마이크로미터 측정할 때 진원도가 보통 형상이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여기가 0, 여기가 400이었는데 보통 한 25에서 3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걸 진원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걸 진원도라고 했어요. 이것이 공차역이에요. 공차역. 근데 만약에 진원도를 측정을 했는데 얘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진원도 공차역이에요. 1번이나 2번이나 진직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하공차에서는 어떻게 생겼는지 공차만 가지고는 알 수 없다. 만약에 좌표다 그러면은 여기가 뭐 x, y 이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어느 위치라는 딱 알 수가 있죠. 근데 기하공차는 전부 이런 공차역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 없다. 근데 그럼 왜 이렇게 규제를 하느냐? 이렇게 규제를 해도 그 공차역 안에만 들어있으면 이 제품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규제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원도를 표시한다 그러면 이게 이 F라는 게 요게 진원도가 되는 거예요. 범위가. 공차 마찬가지죠. 공차가 있으면 지금 요 범위 내만 있으면 합격이다. 그래서 공차를 이렇게 영역으로 정의를 한다 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거는 다 이제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진원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등경외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등경, 지름은 동일하지만 원이 왜곡된 형상이다 라는 건데, 이거는 왜 이게 현장에서 문제가 되냐 하면 측정값하고 조립하고 안 맞아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히 3차원 측정기. 3차원 쪽에 측정했더니 합격이라고 했는데 왜 조립은 안 되는 거야?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것은 이런 거다. 지금 여기서 클램핑을 척으로 세 군데에서 클램핑을 딱 한 상태에서 이 빨간 것처럼 완전한 원으로 가공했어요. 그렇지만 측정 끝나고 나서 이 세 군데를 풀면은 탄성 변형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죠. 그럼 요게 이렇게 진원으로부터 세 군데 벗어난 값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거는 3조 척이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5조 요거를 조우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5군데서 이렇게 눌렀다 그러면 이런 형상이 5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등경외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마이크로메타로 측정하면은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D1, D2, D3, D4 어디를 측정해도 지름이 같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완벽한 원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등경외원이라는 것은
조우의 숫자를 홀수로 했을 때, 짝수로 하면 당연히 나타나죠. 이거하고 1번하고 2번하고 지름이 다 다르다는 거죠. 달라요. 근데 짝수인 경우에는, 근데 홀수인 경우에는 이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자, 우리가 측정을 하는 방법, 진원도 측정기를 하기 전에는 직경법이라는 걸 썼어요. 이전법, 마이크로메타로 여러 군데 측정해 가지고 차이값을 진원도로 계산하는 거야. 요거는 문제가 등경회원을 판단할 수 없다 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전법이라는 게 있어. 요거는 V블록에 올려놓고 측정을 하는 게, 요거는 이 진원도는 반을 움직인 거에 반. 우리가 여기서 FIM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다이얼 게이지가 움직인 전체량, FIR, TIR 같은 의미다 라는 거고요. 근데 요거는 문제는 이제 요철, 측정물이 몇 도 간격으로 요철이 있느냐, 또는 V블록 각도가 몇 도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경법은 양 센터 사이에 공작물 고정시키고 FIM 값 읽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원의 정의가 한 중심점에서 반지름이 전부 같은, 이게 원이라고 그랬죠. 근데 센터에 딱 고정하고 회전시켰을 때 만약에 다이얼 게이지가 바늘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것이 꼭 반지름의 차이니까 이것이 반경법으로 진원도를 계산하는 거다. 직경법은 이렇게 마이크로메타로 여러 군데 측정하는 거. 근데 이런 홀수일 때 등경 외원을 발견할 수 없다. 짝수일 때는 문제 없어요. 짝수일 때는 발견 가능해. 이 홀수일 때가 문제라는 거. 그 다음에 3전법은 V블록에다 놓고 1점, 2점, 다이얼 게이지 3점이 접촉하는 거죠. 이때 움직인 양의 반을 가지고 진원도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요 형상이 어떤 모양을 가졌느냐, 그 다음에 요 V블록의 각도가 몇 도냐, 요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반경법은 이론적으로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요 센터에다가 물리고 얘를 회전을 시키면 여기서 이 FIM이라는 게 결국은 요 센터에서 요 반지름 차이값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정의한 거하고 같은 내용이죠. 근데 여기도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긴 제품을 잴 때 얘가 만약에 이렇게 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진원도가 아니고 흔들림이 측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원도보다 이 반경법으로 현장에서 측정한 것이 항상 크게 돼 있다. 진원도 측정기로 측정한 값하고 센터 지지대에서 측정한 값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항상 얘가 더 크게 나온다. 왜냐? 얘는 크든 작든 흔들림이라는 양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실습을 한 게 여러분들 저 뒤에 있는 센터 지지대에서 우리 흔들림하고 온흔들림 요거 실습한 거 기억나죠? 그때 요런 개념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제품 폭이 좁아서 변형될 우려가 없다. 그러면 얘가 이 FIM이 진원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측정을 해왔다 라는 거. 그래서 이번 시간에 첫 시간에 원의 정의, 진원도의 개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어떻게 측정을 해왔다 라는 거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할 텐데요. 쉬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원이라는 것은 2차원이죠.
그래서 평면상의 한 점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구는 뭐예요? 구. 3차원이에요. 그래서 평면 대신 공간상의 한 점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거는 진구도가 되는 거예요. 공간상의 한 점에서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구로부터 벗어나는 값. 이 진구도죠. 진직도 평면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 진직도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직선 형체가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직선으로부터의 어긋남의 크기. 평면도가 뭐예요? 평면 형체가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평면으로부터의 어긋남의 크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즉 측정 대상이 있고 측정 대상을 설명하고 이거는 뭐냐? 원형 형체다. 그 다음에 기준이 뭐냐? 이걸 측정할 기준. 그죠? 기준.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원. 모든 기하학자가 다 이래요. 측정 대상이 있고 기준이 있고 그 정의는 어긋난 크기. 이렇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기하공차를 정의하는데 편리하다. 그죠? 원통도가 뭡니까? 원통 형체가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원통으로부터 어긋남의 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을 잘 머릿속에 이해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30분에 다시 시작할게요.